가스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스값 부담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흥사당 옛 본부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안이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A시의회 소위원회는 조만간 3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났지만 렌트비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의 경우 젊은 층들이 고급 아파트로 몰리면서 전반적인 렌트비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오늘 뉴욕 증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할 거라는 공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유권자들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였습니다. LA시 소위원회가 조만간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갤런당 최고 7달러, 요즘 남가주 지역 가솔린 가격입니다. 이 가스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70대의 이상욱 어르신. 얼마 전부터는 자동차 이용을 포기했습니다. 가스값이 폭등하면서 큰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무료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비가 비싸니까 버스 이용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그래요, 운동경. 요즘에 기름값이 비싸서. 회사원인 프란시스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A lot of my friends complain about the gas prices so high, being all the way to like $6, maybe close to $7, and currently working full time, so just taking the bus. 지난 주말 동안 LA 지역에는 가스 가격이 무려 갤런당 20센트나 폭등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면서 재택근무까지 없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값비싼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가솔린 차를 사는 것보다 전기차를 사는 게 더 이제 이득이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기름값이랑 정비하게 되면 덜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에는 고속버스 이용자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급등하고 있는 가스값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 국제유가는 종가 기준으로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한 때 무려 12.8% 오른 13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3.2% 상승했습니다.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9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 배럴당 130달러를 넘기면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공포로 폭등했던 국제유가가 독일이 에너지 제재에서 발을 빼면서 유가를 진정시켰습니다. 대러 에너지 제재가 현실화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80달러도 넘어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폭증하면서 금값은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국제유가와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뉴욕 증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할 거라는 공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유가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크게 출렁이며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무려 797.42포인트, 2.37%나 떨어진 32,81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95%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82.48포인트나 떨어지면서 3.62% 급락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가능성이 위험자산 투매와
안전자산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제유가와 금값은 나란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경제 전망에 우려가 더해졌습니다. 시장은 원자재 공급 쇼크로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변화할 가능성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장 고유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항공주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주는 급락장에서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돈줄을 잴 수 있는 초강력 제재 카드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선뜻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정상 등과 긴급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히는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원유 수출 통로를 막으면 푸틴 대통령의 돈줄도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입니다. No decision has been made at this point. A ban on importing oil from Russia, and those discussions are ongoing internally and also with our counterparts.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는 선뜻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한 해 러시아 수입품의 70%가 석유와 가스일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큰 상황이어서 대안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There is a strong strategy now to say we have to get rid of the dependency of fossil fuels from Russia. Therefore, we are just discussing in the European Union a strategic approach. 미국은 일단 독자 제재라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 수입량을 대체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원유 금수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 하원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시 의회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A시의회는 내일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브를 LA시의 자매 도시로 선포하는 안건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매 도시로 선정되면 폐기 처리를 앞둔 소방차와 구급차 등 LA시 소유품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2차 공청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흥사단 본부 사적지 지정 작업. 조만간 LA시의회 소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 공청회가 개최될 전망입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의 중요 유적지 흥사단 옛 본부. 2차 공청회 이후 진전이 없었던 LA시 역사문화 사적지 지정 작업이 조만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근 LA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3차 공청회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5명으로 이뤄진 소위원회에서 흥사단 본부 지역시의원 해리스 도슨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인 존리 시의원도 같은 소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흥사단을 포함한 한인단체들은 사적지 지정 이후 건물 활용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기념회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흥사단 정신에 맞는 그 지역에 이제 이바지하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교육이나 도산 및 미주 한인 역사연구소, 흥사단 보이스카우트 본부 등으로 활용해가지고 미주 한인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흥사단 옛 본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최종 사적지 지정까지 한인 사회가 끝까지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지역 이 길마다 공사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급은 늘었지만 렌트비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급 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LA 한인타운. 타운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은 크게 늘었지만 렌트 상승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정보업체인 코스타는
지난 4분기의 LA 지역 아파트 렌트 가격을 지난 2020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1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증가해도 렌트비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타운에서 아파트 공급 속도보다 수요가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내리는 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하우싱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서 더 싸지지는 않을 거예요. 더구나 건축 자재비 상승과 인력난 등의 악재도 렌트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렌트비 상승과 맞물려 렌트가 나가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렌트가 나오면은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마켓에 이렇게 머무는 걸 봤는데 거의 한 2주 내로 렌트가 되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LA 한인타운. 멈추지 않고 고공행진하는 렌트비 때문에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LA 시내 177마일에 달하는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마일씩 낮춰집니다. LA 시는 지난달 도로 속도 제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급증하는 교통사고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차량 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다며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 부스카이노 후보가 LA 시의원 가운데 가족 여행비로 가장 많은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LA시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가족 여행에 64,800달러의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시의회 윤리위원장인 제시카 로빈슨 로욜라 법대 교수는 출장 시 가족을 대동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여행비를 많이 지출한 시의원은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으로 4,800달러의 공금을 지출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한국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측의 각종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자국 정부와 기업, 러시아인의 비우호적인 행동을 한 국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는 국제사회의 테러 제재를 주도한 미국과 영국,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비우호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 등 각종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비우호 국가의 채권자에게 러시아 루브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치가 하락한 루브라를 받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차 협상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양측은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인도주의 통로를 오늘부터 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협상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양측은 또 오는 10일에는 터키의 중재로 외무장관들이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부터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북동부 국경도시 수미, 남부 마리오폴 등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다른 도시에서도 공격을 중단하는지 또 언제까지 공격을 중단하는지 등을 밝히지 않고 민간인 대피로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한정했습니다. Не поїдуть наші люди з Іванкова, з Димира, з Вишгорода, з-під Києва в Білорусь з тим, щоб потім літаками полетіти у Російську Федерацію.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달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민간인 406명이 숨지고 801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나가 있는 곽상은 기자가 현지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폭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건데요.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주의 통로 개설이 발표된 곳은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북동부 국경도시 수미, 그리고 두 차례 임시휴전이 선언됐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남부도시 마리우폴입니다. 앞서 마리우폴과 볼로바 두 도시에서 인도주의 통로 개설이 두 차례나 예고됐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대피 통로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이어져 있고 포격도 계속되고 있어 진위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 수도 키이우에 있는 시민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휴전 분위기는 읽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В городе, от которого мы здесь недалеко, вчера был взорван аэропорт и аэродром. Но мы и уехали из Киева, потому что там невозможно находиться. В больших городах мясорубка творится. 러시아군의 인도주의 통로 개설 발표는 믿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Очень много знакомых, моих сотрудников,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Мариуполе, и с ними до сих пор нет связи ни с одним человеком, ни с одним. 대신 러시아 지상군의 진입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Идет стрельба. Мой брат остался в Киеве, Каринин муж, мой брат. Он остался в городе, в этих броварах, они под Киевом. Я с ним вчера разговаривала, и в этот момент была стрельба. 도시에 아직 남은 시민들은 게릴라전을 각오한 채 무기를 확보하고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Что уже Киев окружен уже со всех как бы сторон подъездов. 네, 푸틴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공격을 멈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고 러시아계 반군이 장악한 지역을 흡수하려는 뜻을 꺾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다만 원전 우려와 관련해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참여하는 제3자 회담을 여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면서 전쟁을 피해 떠나던 가족이 희생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뉴스로 나가지 못하게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적막한 도로. 어디론가 서둘러 향하고 있는 이들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입니다. 모두가 피하진 못했습니다. 일가족 가운데 엄마와 10살, 8살 남매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의식을 잃었던 아빠도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서북부 소도시 이르핀에 박격포를 발사하면서 피난민 가족에게 참변이 벌어진 겁니다. 이웃을 잃은 피난민들. 하지만 애도를 표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춰보려 폭파시켰던 다리는 이제 피난길의 관문이 됐습니다. 집중 포격에 민간인 대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도 러시아 당국은 언론을 통제한 채 관련 소식들을 일절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TV 채널들을 해킹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금기어고 일단 그게 다 페이크라고 해요. 100% 다. 영상은 다 딥페이크고 사진은 다 포토샵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은 극복해야 할 분명한 현실입니다. 웨딩드레스도 턱시도도 없는 어느 결혼식. Ми не планували, ми не знали про війну, хоч про це говорили, ми сподівалися, що цього не буде. 방공호에 울려 퍼지는 소녀의 노랫소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금세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핵 공격을 언급한 데 이어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 우크라이나 특별대표를 지내며 러시아와도 직접 협상했던 커트 볼커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원정 공격은 이보다 더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예고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통한 전술의 공격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It is quite thinkable that he would create a dirty bomb by attacking a nuclear facility. Well, he would actually use a tactical nuclear warhead. 민간인까지 무차별로 공격하는 건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resident Putin has committed himself irrevocably to the path of war. He wants victory at all costs. That he is destroying the target, Ukraine, and also destroying Russia in the process.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러시아가 중대한 계산착오를 했다는 겁니다. They miscalculated. They thought this would be easy. The soldiers that they sent toward Kyiv only had 2 or 3 days worth of rations.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으로는 전쟁이 끝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How much do you expect from this negotiation? Russia is using these negotiations to demand a Ukrainian surrender. Ukrainians will not do it. Nothing is going to come out of these negotiations. 어느 한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장기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This becomes a long and costly and difficult effort for Russia and costly for the Ukrainian population as well.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결정은 전혀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I think he has been isolated too much. I think COVID has left him maybe even a little bit paranoid because I think he's a germaphobe. All of this is irrational. So I think these are the actions of a madman. 민간인 학살도 모자라 핵 위협까지 가하는 푸틴의 광기를 제어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러시아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련 금융상품을 사들였다가 큰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역발상을 해야 돈을 번다면서 러시아 상장지수 펀드 ETF를 사라는 권유가 인터넷에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기회인 것처럼 러시아 주식들도 괜찮다고? 물자기가 깊으면 당연히 이제 상승폭도 크다. 우리나라 ETF 상품에 러시아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러시아 ETF를 쏟아내면서 가격이 반토막 나는데도 개인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까지 나가서 2주 동안 7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ETF는 결국 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 펀드의 기준을 정하는 미국의 MSCI라는 회사가 러시아 주식 가격이 0,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투자운용사는 앞으로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투자금 700억 원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발 부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바닥난 러시아가 오는 16일 만기가 돌아오는 우리 돈 8,500억 원 정도 국채를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 금융 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You have essentially World War III that is developing in front of our eyes, and eventually we'll hit a recession at the end of this year, if not in 2023. 이런 위기설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며 2% 넘게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미주 노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를 인상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총영사관은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금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한적으로 해제했지만 민원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방문이 많고 실내 밀집도가 높은 장소라는 것을 고려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기 시에도 개인 간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미주 노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인상됐습니다.
각 항공사 미주지역 본부는 LA 출발 인천행 편도 항공권의 유료 할증료가 기존 $180에서 13.9% 인상된 $205라고 밝혔습니다. LA 인천 항공권도 유료 할증료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20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행자 옹호단체인 교통대안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약국 등에서 무료로 코로나를 검사해 양성이 나오면 현장에서 치료제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검사와 치료 방안이 시행됩니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전략으로 코로나와 싸움을 하기 위해 원스톱 검사와 치료 방안을 발표했으며 CVS와 월그린 등 약국과 클리닉 등에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몰루피라비르 등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가주에서 70대 아시안 여성이 은퇴자 주거단지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는 지난 5일 밤 오클랜드 페어리랜드 테마파크 인근 주거단지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이 뒤에서 달려든 용의자에게 가방을 강탈당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며 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LA 시의회가 백신 증명을 아예 폐지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LA 시 내 식당이나 주점에 입장할 때는 여전히 백신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침을 완화하는 건 좋지만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며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170만 카운티 주민의 접종을 다시 한번 독려했습니다. 또 실내에서도 웬만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